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의 우주로켓, 누리호와 현무미사일의 깊은 연관성. 미래 한민족의 자주국방에서 대전략 무기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될 괴물미사일, 현무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보유해야 할 우주로켓 기술과 한국형 다탄두 기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무미사일 정밀타격은 한국군 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대규모 보복미사일 발사 타격 전략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의 선제 공격을 탐지 적군이 공격해오기 전 순식간에 미사일 폭격으로 적군을 괴멸시키기 위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개발에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킬체인 미사일 전략은 한국의 국가 자산을 보호하고 냉혹한 국제외교에 당당히 맞서기 위한 것으로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킬체인 전략은 군사위성으로 적국의 도발을 탐지하는 순간 곧바로 미사일 선제 타격이 절대적 원칙입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사령부는 군사위성에서 좌표를 받고 그 순간 적국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현무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할 것입니다. 화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포방부의 나라 한국. 현재 한국군은 기존 현무미사일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며 훨씬 길어진 사거리와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게는 킬체인 전략의 완벽한 완성을 위해 자주적인 군사위성과 새로운 형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2021년 드디어 이러한 대규모 계획에 해답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된 300톤급의 초대형 한국산 로켓 누리호의 발사는 현무 미사일 개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우주 로켓 기술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기술을 공유하며 누리호의 로켓 엔진에 탑재된 300톤급 추력이라면 중량 5톤급의 탄두를만 KM 사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추진력입니다. 반면 현무사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2톤, 최대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 정도로 누리호의 개발로 인해 현무사 미사일을 상회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이번에 한국이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냉전 초창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한 미국과 소련의 우주 로켓도 군비 경쟁에 들어가자마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사용한 역사를 보듯 우주 로켓과 탄도 미사일 기술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 발사를 통해 미사일 초강대국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로켓 기술을 습득하고 아리랑 군사통신 위성항법 기술 축적까지 진행. 미사일 강대국 이꼬르 우주, 강대국 한국의 시대를 개막할 것입니다. 군사통신 인공위성과 탐사선을 우주로 실어나를 첫 번째 국산화 로켓 누리호가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실전 훈련의 한창입니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현대중공업, 하나스페이스솔루션 등 대한민국 첨단 기업들의 총집합, 총 300여 개 기업이 함께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이며 이에 맞춰 통신과 항법위성 국산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71개에 달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소름돋는 건 이러한 위성 발사 시험에서 66kg에 달하는 위성을 한 발에 누리호에 탑재해서 쏠 리는 없고 발사체 한 개에 4개의 위성을 동시에 싣고 올려서 불리고 위성들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죠. 즉, 한국은 다위성 발사 기술도 확보하는 동시에 다탄두 분리 실험과 미사일 재진입 테스트를 하겠다는 비밀스러운 계획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이란 하나의 로켓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신고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켜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로 현존하는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미사일 탄두의 파괴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일본과 중국의 방공망으로 절대 요격하지 못하는 궁극의 무기죠. 다위성 기술과 다탄두 기술의 공통점은 발사체의 탄두 부분에서 여러 개의 발사체가 갈라져 목표 지점을 향해 도로 이동하는 형태를 걸고 일성용 차기 현무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위성 발사 기술에 확보한 기술력을 이식해 다탄두 기술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은 탄두 중량 최소 5톤 이상, 사거리 10,000km의 대륙간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이러한 능력으로 현무사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현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군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한국의 영원한 수건 사업이었지만 결국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죠. 2021년 누리호 로켓 발사로 한민족은 전 세계를 향해 더욱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5톤 엔진에 사기 묶어 약 300톤으로 연소 실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비약적인 상승이라고 우선 하나의 형태로 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서 미사일까지 개발한다는 게 위협적이라는 관건이다. 한국의 누리호는 탄도미사일의 기술력과 밀접하며 발사 시험이 완료되는 순간
한국은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겠죠. 그것을 보고 경악해버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기대되는군요. 6.25 전쟁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한국은 미사일 개발을 착수하려 했으나 1979년 미국의 반대로 미사일 사거리 180km 미만, 탄두 중량 500kg 이하라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핵이 없는 남측에 북한은 쉬지 않고 도발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 전력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급속도로 강화했습니다. 남한은 이에 방어용 무기 인사들을 배치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은 막기에 역부족이었기에 자국내 탄도 미사일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철회하게 합의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의거한 종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제한을 사거리 800km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2톤까지 늘릴 수 있게 되고, 한국은 괴물 미사일 현무사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뜻의 현무 시리즈 중 현무사는 현재 개발 중인 우리나라 최고의 미사일로 유효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의 규모를 가진 탄도미사일인데요. 사거리 800km로 3분 안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탄두부에 화약을 조금만 넣고 대부분 중금속으로 채워 가중한 무게로 발생된 높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는 듯한 거대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하 10가량의 빠른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랭커버스터 폭탄 무게만 14톤인 GBU-57보다 최소 3배의 파괴력으로 적의 지하 시설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m의 강화 콘크리트와 180m 지면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 사실상 전술핵무기급의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한국군은 평가합니다. 한편 현무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난 3월 중순 안흥 시험장에서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당시 2발 중 1발이 불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군 당국은 현무사가 올해 안에 전투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체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사거리는 북한 전역과 중국의 일부 지역, 일본의 전역이 타격권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북한, 일본, 중국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현무 미사일의 견제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지키는 수호신 현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강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통쾌한 역습, 로켓 발사체 개발과 다위성 발사 소식을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일본 게시글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1. 한국은 미사일 협정뿐만 아니라 핵무기 협정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핵연료 농축 실험을 급비리에 했음을 인정했고 플루토늄 분리 실험과 우라늄 전환을 비밀시설에서 실시했어. 미사일에 사용할 핵무기라도 보유할 속셈이냐? 정말로 한국은 이웃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국가네. 2.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핵미사일을 발사해도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3. 누리호의 로켓 발사 테스트를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단지 사기에 부스터가 클러스터링 된 것만으로도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선언할 수 없지. 인공위성의 연속 발사도 예정된 계획만 나와 있을 뿐 성공했다는 데이터도 없잖아. 4. 인기 스레드의 한국발 미사일 스레드라니 한국이 없으면 인생이 없는 일본은 문화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떻게든 파멸한다. 5.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도 핵탄두가 아닌 일반 탄두를 장착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세계적 군사협정 위반 인류의 적으로 확정. 마찬가지로 시가지에 미사일 공격을 실시해도 인류의 적으로 확정. 그러므로 이번 한국의 발표는 일본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무의미한 내용이다. 6. 그래, 한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서 어디에 발사할 예정이야? 설마 일본의 탄도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하면 굉장히 비겁하다고 판단돼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지. 7. 한국산 로켓은 일본에 50년 뒤지지 않았나? 연소 실험 따위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잖아. 기술력이 저급한 한국에서만큼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안건이겠지만 일본이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고. 현실 부정하는 일본. 8. 한국식 기분 괜찮아? 어디와 전쟁하려는 거야? 일본과 겨루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건 필요 없잖아. 9. 스가 내각이 저지할 수 없다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봐.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초강대국 한국의 우주로켓 누리호와 현무 미사일의 깊은